안녕하세요. 저는 원애프터 건축사무소의 마준혁 부장이고요. 저희 스튜디오 제목은 Raising Seoul입니다. 이거는 1945년도에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인데요. 물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부지들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때 스위스에서 공부한 알도 바넥이라는 건축가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공공건축가로 그냥 일을 하면서 놀이터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 놀이터 프로젝트는 이제 부서진 그 부지들에 연결해주는 역할도 했고, 물론 전쟁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를 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 프로젝트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가지고 알도바넥은 암스테르담과 함께 한 800여 개의 놀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 15년 후에 후미히코 마키라는 그 일본 건축가가 동경대 나왔다가 하버드 나와서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티칭을 하는데, 그때 뭐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Investigation in Collective Form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때 이 두 건축가들은 사실은 전쟁 후에 이제 건축 활동을 하면서 이제 비어지고 폭파된 우리의 도시들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기는 건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건물들이 연결돼서 어떻게 공공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고민을 했고, 알도바나익은 그 비어진 공간의 놀이터를 통해서 그거를 만들려고 해보죠. 그래서 그들이 작업을 했던 컨텍스트는 이제 폭파되고 비워진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 하나 더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이건 알도바나에게 실제로 말리에서 인류학자랑 같이 여행을 했었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 후미히코 마키도 사실은 컬렉티브 폼이라는 책을 이제 남미하고 중동을 여행을 하면서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지 공부하게 되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들의 생각과 사상들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알도바나에게 올페네즈나 후미코 막기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만들어지고, 이제 팀 10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지식들을 널리 퍼지게 되죠.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을까요? 뭐 우리나라도 역시 전쟁으로 극대한 피해를 받긴 했지만, 사실은 암스테르담과 미국을 채워 넣은 것처럼 좀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뭐 저희는 전쟁을 통해서 조금 개발이 늦어졌다고 쳤다고 해도 1970년대부터 지금 2026년까지 사실은 한 번의 건축과 한 번의 재개발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보면은 뭐 그 기간 동안 사실은 경제는 비트코인처럼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되게 주춤한 형태고, 그와 같이 이제 기후는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좌표로 보면은 별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사실은 뉴스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 나오고, 사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더 많이 느끼죠. 매년 여름에 엄청 덥고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사실 성수동이나 이런 데 가면 비어진 공간, PF가 터져가지고 안 터지고 막히고 해가지고 막혀져 있는 빈 부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1960년도에는 정말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논밭이어서 거기에다가 뭐를 채워넣기 위한 건축을 했다면, 지금 상황은 사실은 꽉 채워진 공간에서 우리는 생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아이들은 뭐 길바닥에서 저렇게 좀 시원하게 잤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의 아이들은 사실 백화점 안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로 뭐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아이들이 여름에 사실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된 아파트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아파트 놀이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놀지도 못하고, 그리고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아이들이 놀 공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스튜디오 레이징 소울은 Architecture, Care and the First City라는 그 부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알도바나익이 1945년도에 전쟁 후에 힘들어했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렸던 것처럼, 사실 2026년에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도 뭐 전쟁 후에만큼 트라우마는 아니지만, 사실 기후 변화와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나름대로의 좀 어려움을 디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에 메인 키워드로 잡는 거는 Children, Environment, 그리고 Adaptation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에 할 것은 사실은 알도바이너기 자전거를 좋아하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 서울을 주 무대로 많은 동네를 걸어 다니고 그리고 쓰여지지 않고 비어져 있는 공간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것은 아이들에게 건축적인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저희가 지금 모든 건물을 돌리는 방법과 그리고 사실 육아하는 방법은 이제 메커니컬적인 방법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도 뭐 아기를 키우고 있는 상태로 뭐 없는 제품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건축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스튜디오를 착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썼던 세 가지의 말들을 조금 풀어서 말해보자면은 그 기존에 있던 빌트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지금에 있는 빌트 인바이러먼트를 어댑트를 해서 아이들을 위한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는 이제 세 가지 방법론을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의 이제 스테이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서베이, 두 번째는 프로토타입, 마지막은 애플리케이션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베이 때는 물론 저희가 아까 서울을 뭐 열심히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그와 더불어 도움이 될 만한 서적들을 많이 읽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돌봄의 형태와 근대적인 돌봄의 형태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건축물의 뭐 만들어진 건축물보다는 어떠한 비어진 공간, 어떠한 기회들이 있는지 좀 찾아가 볼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뭐 미국에서 티칭했을 때와 한국에서 티칭했을 때와 항상 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보고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블로의 김나리 대표님 지난 학기에 서울대 학생들과 찾아갔었고요. 여기는 그린하우스 관련해서 리서치 랩을 찾아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베이에서 만들어낸 이러한 그 사이트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뭐 저희가 만들어낸 지식들은 북클렛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항상 저희가 생각하고 읽어오고 보고 봤던 거를 이제 하나의 자료물로 만드는 작업을 할 거고요. 이를 위한 뭐 워크숍도 할 거고 저희 내용들 정리하는 방법들은 꾸준히 이야기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트에 대한 서베이가 지정되고 저희가 이거 왜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확립이 되면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베이를 하면서 각 팀은 이제 그 사이트를 선정하게 되고 거기에 알맞는 건축적 개입을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학기에 실외기를 다시 디자인한 학생들의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런 뭐 드로잉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목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목겁이 될 수도 있고 단열재 글라스우를 좀 다르게 풀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파사드를 조금 만들어 봐가지고 테스팅하는 그러한 좀 프로토타입 시기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 동안은 뭐 엔지니어 교수님한테 찾아뵐 수도 있고 뭐 건축가들한테 찾을 수도 있고,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그게 확립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건물에 어플라이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양한 학생들의 작업들인데, 이거 버섯으로 뭐 파사드 만드는 친구도 있었고 뭐 돌로 만든 친구도 있었고 이전에. 이거는 현주 건데 현주같이 이렇게 드로잉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고, 뭐 새를 위한 연구소 리서치를 했는데 뭐 파사드별로 해주는 게 다르는 뭐 이런 표현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설명한 게 되게 조금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같고 매터 오브 팩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거를 개발함과 동시에 사실은 저희가 건축적인 그 밸류라고 해야겠죠. 어떤 건물이 아름답고 어떤 건물이 좋은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유명한 건축가들인데 사실 이들이 딜링하는 거는 다 환경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건축가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아이를 위한 공간, 뭐 환경을 위한 공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일 뿐이고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집중 디테일하게 환경적인 문제를 좀 다른 관점에서 풀어보고 싶다는 게 저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좀 저희 스튜디오 듣게 되면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 뭐 리딩은 많지만 챗GPT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는 팀 프로젝트입니다. 그룹 2인으로 진행을 하고, 네. 팀은 어떻게 정해요? 초반에 리서치 할 때는 개개인이 했다가 좀 그런 서로 알아가는 그런 매칭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조금 혼자 했다가 좀 뜻이 있는 친구들끼리 묶여서 하는 작업을 선호합니다. 네, 지금 제가 제 앰비션은 1학기 때는 그런 그 엘레멘트적인 요소를 통해서 건물을 디자인하고 싶고 2학기 때는 조금 더 도심 스케일로 가서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분포시켜보고 싶은 의도가 있어서 1학기 때는 네, 엘레멘트적인 스케일로 디자인을 하고 건물을 변형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멘트 스케일에서의 그 프로토타입 제안과 건축적인 공간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학생마다 달라지겠지만. 학생마다 달라지겠지만 일단 프로토타입에서 제안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은 뭐 성수동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단열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단열에 대한 거를 하거나 아니면 방충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개입을 통해서 새로운 건축적인 폼이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건축적인 스페셜 로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생각했던 그 어떠한 지점을 개선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게 안에 있는 건축적 디자인이 변형되는 그런 형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은 디자인을 하면은 뭐 이렇게 디자인 건물 플랜 짜가지고 나중에는 뭐 단열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기존에 있던 컨텍스트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건물 상태가 이렇고 이거를 개선하는데 이걸 함유를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공간적인 구성이 생길 수가 있다를 제안하는 게 저희 스튜디오의 취지일 것 같습니다. 네, 뭐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요즘에 시니어에 대한 건축가들 관심도도 많죠. 왜냐면은 거기에 자본이 투입이 많이 되니까. 근데 시니어에 대한 뭐 작업들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아이를 선택한 이유는 뭐 제가 애기 아빠인 것도 크긴 하지만 제가 First City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이들이 아직 세상을 접하지 못한 그 연령층인데 거기 안에서 저희가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는지가 사실은 건축가로서 어떻게 보면은 건축적 윤리, 밸류 이런 것들을 조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다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안 하기보다는 사실은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거는 아이들이 우리가 뭐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보면은 똑같은 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 다 몰려서 뻔하거든요. 백화점, 미술관, 박물관, 키즈카페. 애들은 다 거기 있어요. 애들이 다 거기에 있는 이유는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공간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저도 그렇게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그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유치원 때는 갈 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작은 블락들이 더 커지면서 사실은 애들은 더 갈 데가 없어지고 부모는 애들을 내보내고 싶지가 않아지고 이게 좀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도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이번에 이거 하면서 새로 쓴 브리프긴 뭐 매번 새로 쓰긴 하지만 좀 더 새롭게 쓰려고 했고 아까 짚어주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생각하는 거 새롭고 사실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비워지고 기회를 찾는 거라는 그러니까 꽉 차 있는 도시에서 이제 비워진 공간을 찾아서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요즘에 회사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건축가가 사실은 뭐 요즘에 경제적인 이유도 그렇지만 신축으로만으로 버틸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계속 매번 기다린다고 건물 프로젝트가 오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은 건축도 건축적인 기회를 찾아서 기획을 하고 그걸 앞으로 나가야지 저희가 조금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러니까 저 건축가가 모든 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저희가 저출산을 해결할 수도 없고, 저희가 뭐 아이들 공기 좋아지는 것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있는 한계와 영역 안에서 어떠한 건축적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조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좀 더 저도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워진 공간이라는 게 도시 스케일에서 비워진 공간이야. 그러니까 뭔가에 지금 꽉 차 있는 공간에서 비워내는 과정도 있는 거예요. 그 비워진 공간이라는 게 사실은 부지가 비어 있다기보다는 뭐 경제적인 상황에 있어서 임대가 안 돼서 비워져 있는 공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에 비워진 공간들도 안 쓰여지는 공간들이 안 쓰여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다큐멘팅을 하고 그걸 대해서 리서치를 좀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알도바나익이 한 것처럼 공공 건축가로서 그 건축 주무관처럼 일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건축가들한테 이런 거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라고 판을 짜는 그런 게 저희 서베이 영역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북클렛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는 그냥 저희가 봤던 것들이 그냥 한 학기 하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으로 새롭게 제안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걸 합니다. 네. 둘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리서치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둘 다 하게 되고, 리서치만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적인 제안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설베이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디자인을 하게 되는 요소인데, 이거에 사실 밸런스를 찾기는 저도 처음 티칭해보는 스튜디오 브리핑 때문에 밸런스 찾기는 저도 해보면서 만들어 나가겠지만, 어느 정도의 저는 스트럭처를 뭐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너무 하나로 치우치지 않게 좀 제가 인도를 해드릴 예정이고, 저는 조금 저희는 티칭 스타일을 말씀드리면은 막 되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볼 수 있어, 해봐 하고 저한테 일을 주시면 그거를 이렇게 해와라고 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좀 더 디렉티브한 인스트럭션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 인스트럭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지, 왜 이게 중요한지 를 인지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뭐 리딩을 했든 설베이를 했든.